제가 이번에 더한섬닷컴이랑 연말 이벤트로 리스 만들기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20분에게는 이 리스 굿즈를 선물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리스 20개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일과 육아와 모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잠깐 유튜브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운동도 시작하고, 원래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었었는데 영양제도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은 리스를 만들면서 그냥 제가 인스타로 예전에 무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해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 워낙 직업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과 선배님이 팝업 아트를 하세요. 그 사무실에 하루 알바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종이에 대한 새로움이 되게 컸어요. 종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러면서 그때 되게 신선한 영감을 받았었는데, 그러고 뭐 학교생활 하면서 잊혀져 갔죠. 저는 시각디자인과를 나왔는데, 시각디자인과는 졸업할 때쯤에 졸전이라는 걸 해요. 졸업 전시회. 그거를 다 끝내놓고 이제 방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는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불면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엄청 고민했었어요. 그때가 23? 넷? 그랬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만의 기준이 딱 세워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시각디자인과는 컴퓨터를 많이 쓰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도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있으면 막 몸이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컴퓨터 안 되겠다. 내가 뭐 시각 디자인 쪽 전공은 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뭘 해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성격상 저의 100% 능률이 나오려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한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뭐 만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뭐지? 하면서 막 요리사도 할까 알아보고, 아니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할까, 뭐 맛보다는 이제 미적으로 살리는 거에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려고 했다가, 아시는 셰프님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는데 요리 쪽은 너무 힘드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말리셔가지고, 그러면 요리는 안 되겠다 하고 좀 빠르게 포기를 하고, 그럼 목공을 배워볼까 했는데 목공은 이미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서칭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가 딱 떠오르면서 종이 팝업 아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국내에 많지는 않았어서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면 팝업 아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막 했는데 뭐 학원이나 학교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독학을 해봐야겠다 해서 예전에 그 선배님이 책을 몇 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샀어요. 팝업 베이직인가? 그런 팝업의 기본 구조들을 알려주는 책인데 그걸 사서 막 따라해보고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결론은 같은 종이로 만드는 거지만 팝업은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거를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수치긴 한데 저는 그런 수학적 머리가 없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막 서칭을 하는데 해외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어요. 해외 레퍼런스 뭐 핀터레스트나 구글링 해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그냥 막연히 예쁜 가구라던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종이로. 그게 페이퍼 아트라는 영역이 있구나를 처음 알아서 그냥 무작정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수입 가구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챕터원이라던가 루밍이라던가 원오디너리 맨션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막 찾아가지고 그냥 예쁜 가구들을 무작정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집이 경기도 수지였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집에서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그 업계, 그 예술 속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대에 작업실을 얻었어요. 그때 띠용하고 임철이 오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임철이 오빠가 그때 당시에 공동 작업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작업실 하는 게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했더니 자리 있다고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일단 그냥 막 작업실 들어갈 때부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작가의 길로 첫 발을 들이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설레가 이미 마음은 작가가 됐어. 그래서 당장 그날 계약을 하고 그때 당시엔 거리도 중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홍대에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반 걸렸던 것 같아요. 왕복 3시간이죠. 근데 그냥 막연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작업실에서 밤도 새고 맨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저의 첫 작업실에서 독학을 시작하게 됐죠. 졸업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저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당분간 취직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고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업종에 계신 분도 아니라서 제가 뚜렷하게 뭘 하는지를 모르세요. 근데도 막연히 얘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니까 기다려주자 이 마음으로 기다려주셨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조이가 만약에 그런다면은 내가 그냥 무한한 응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저의 길을 그냥 뭐 취직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응원해 주셨고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작업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아침 일찍 지하철 타고 알바를 하고 끝나고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이 생활을 거의 2년 정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지치잖아요.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때 되면은 휴가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돈을 못 벌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갑자기 알바몬을 켰죠. 그냥 막연히 제가 옛날부터 TV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엔터 쪽에 자리가 없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YG랑 JYP랑 막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 마침 그때 직원이 꼭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지원서를 넣었는데 1차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 준비를 안 해간 상태라서 면접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를 너무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가 이 페이퍼 아트 일을 정말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보내주자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페이퍼 아트 하고 1년 반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1년 반, 2년쯤 됐을 때. 그래서 그때 저만의 프로젝트를 잡았어요. 페이퍼 푸드 레시피라고. 그때 당시 저는 자취를 했지만 제가 집밥을 되게 잘해 먹었었거든요. 제 끼니를 잘해 먹어서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요리랑 페이퍼 푸드랑 결합을 해보자 해서 음식을 종이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작품처럼 그 밑에 레시피를 달아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올려보자. 인스타랑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어요. 딱 10개만 올려보고 매주 하나씩 업로드니까 10개 한 2달, 3달 올려보고 여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냥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한 7개, 8개 올렸을 땐가 갑자기 임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페이퍼 아트 일을 돈을 받고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신에 딱 2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막연히 즐기는 것보단 즐기는 것도 정말 열심히 즐겨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 같은 분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뽑힐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한 번쯤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만의 강점과 목표를 잡고 정말 열심히 하면 그게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만의 확신이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농심에서 일을 받고 조금씩 일이 들어오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스피커라는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환경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는 이사도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공부와 나의 앞길을 위해선 환경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워크숍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워크숍과 전시. 저는 전시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출산에 복귀를 하고 작지만 3번의 전시를 했는데, 개인전을 또 한번 제대로 작품을 모아 하는 게 내년의 목표고,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정말 좋은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준비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주 하지는 못해요. 내년에는 제 작업실에서 조금 3, 4, 5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볼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작업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작은 동산 같은 게 있어서 봄이랑 여름에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 여름에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화강 워크숍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루 루틴은 아침에 한 7시, 7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을 먹고 조이 등원 준비를 시키고, 같이 조이 등원할 때 저도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조이가 3시에 하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1차 퇴근을 해서 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조이를 픽업해서 자기 전까지, 조이가 보통 7시, 8시쯤 잠이 드니까 그 전까지 같이 신나게 놀아요. 놀고 씻기고 이제 잘 준비하고 저녁 먹이다 보면은 하루가 다 가고, 일이 많은 날에는 퇴근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가 다시 집에 가고. 그래서 조금 요즘에는 너무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아침 요가를 다녀볼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 한 달째 운동을 계획만 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는 것도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몸은 힘든데 마음은 이미 운동한 느낌이라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요가를 시작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딱 한 달만 습관 들이면은 잘 다닐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일도 일이지만 육아를 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면은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인스타 보면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육아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까지 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막 애 낳고 이미 몸매가 살이 다 빠져 있어.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시지? 막 나만 게으른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저는 도저히 지금 조이가 18개월인데 18개월 동안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다 하시지? 내년에 탄탄한 몸으로 개인전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 직업을 막 고민했었잖아요. 그때 조건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애 낳고도 경력 단절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일.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일이 제가 애 낳기 직전까지 그때 책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책 작업을 하다가 갔었거든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책 작업 마무리를 하고 거의 공백이 없었죠. 일에 대한 공백이. 뭐 새로운 일을 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공백 없이 일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의 장점이지 않나? 장점인가? 장점이죠? 공백 없이 일하고 싶으신 분은 자기 일을 하시고 대신에 뭐 육아휴직 제도라던가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휴가를 주면 제가 사장이니까 제가 휴가를 주면 휴가긴 한데 복지는 없는 게 단점?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조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 조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 겨울 방학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는 즐거웠지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일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시간을 쓸 요령을 터득을 못했었고 일이랑 육아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삶의 밸런스를 잡고 있던 단계라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올 겨울에 생각이 딱 든 게 이게 매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 전까지는 매년 방학이 있는데 이 시간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랑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생각을 바꾸자. 매년 방학마다 뭘 하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저도 휴가인 거죠. 10일 동안 휴가를 저 스스로에게 그때 딱 주는 거예요. 조이가 없었으면은 저는 따로 휴가 기간이 없거든요. 남들 쉴 때 쉬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조이 덕분에 좀 쉴 수 있네 라는 생각으로 바꾸니까 겨울방학 때 뭘 하지라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겨울에는 조이랑 농구경도 많이 하고 따뜻한 온천도 가보고 조이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저도 수영 좋아하고 그래서 온천도 갈 계획이고 여름에는 저희 부모님이 바닷가에 살고 계셔서 좀 길게 한 2주 정도 빼서 조이랑 바닷마을에서 그냥 쭉 생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입니다.
방학 때 조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부모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조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요즘에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들 아이들이랑 겨울방학 때 뭘 하시는지 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하고 저도 겨울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23년 6월 말에 조이를 출산하고 애기 6개월 때까지는 제가 어딜 떠날 수가 없어요. 일을 박직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될 정도의 스케줄로 아이를 케어해야 돼서 거의 일을 못하다가 조이가 올 3월에 어린이집을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4월에 제 작업실을 구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시 작업실을 구했으니까 내 공간이 생겼다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뭔가 항상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설렘이 너무 좋았다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랑 일을 병행한다는 게 정말, 지금도 손이 아직 조이한테 많이 가지만 그때는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거의 울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몸 회복도 덜 됐지, 뭔가 일을 쉬다 보니까 손도 느렸지, 머리도 굳었지.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항상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난 오늘 마감일인데 아이가 갑자기 막 새벽에 이렇게 앉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제 조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생기고, 안 힘들진 않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조이가 막 뭐 안 자거나 안 먹거나 아프거나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조금씩 일과 육아의 밸런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일이 조금 더 많이 재밌어졌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가 정말 제 작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친구네 집들이를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너 요즘에 종이접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 종이접기 좀 한다? 이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올해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남의 눈에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종이를 열심히 접어보려고 해요. 육아는 정말 끝이 없는 게, 제가 조금 밸런스를 찾았다 해도 또 금방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다른 발달 사항이 생기거나 뭐 이가 난다거나 키가 커서 성장통이 있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로 내 삶을 조이랑 저랑 쪼개서 쓰는 거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제 마음 같진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터득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만, 제 삶의 지금 삶의 운동만 끼워 맞추면 돼요. 운동만 하면 조금 완벽하지 않을까. 12월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요가도 다시 시작할까 하고요. 정말 운동은 필수예요. 안 하면 모든 삶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물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조이랑 전시도 자주 보러 다니고 둘이서 레스토랑이라던가 카페도 가고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냐. 저도 처음에 조이 생후 한 50일쯤에 처음으로 전시를 갔었는데 보통은 100일 때까지 집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6개월 때까지는 엄마의 그런 뭐라 해야지? 뱃속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면역력이 엄마만큼 세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거를 믿고 나갔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100일 때까지는 조금 데리고 다니기 수월했는데 6개월부터 조금씩 자아가 생기고 지금은 조이가 18개월인데 이제 거의 자기가 싫고 좋음이 분명해지면서부터는 조금 더 데리고 다니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일단 전시회를 가면 물론 어른들이랑 보는 방법은 달라요. 저는 뭐 하나하나 설명도 듣고 해설도 듣고 도슨트 투어 시간이 맞으면 도슨트도 듣고 전시 하나에 한 2시간, 3시간 천천히 보는데 아이랑 가면 그렇게는 못 봐요. 대신에 조이랑 함께 가는 이유는 일단 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조이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좋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전시회를 간 거고 전시회를 저는 그냥 조금 더 큰 그림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책을 더 크게 가까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시회를 데리고 다녔는데 대부분 색감들이 알록달록하게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이가 그 그림들을 하나씩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이도 괜찮겠다, 이걸 같이 다니면 해서 다녔더니 지금 정말 조이랑 많이 다녔거든요. 한 작고 큰 전시들 합해서 한 5, 60번 간 것 같은데 조이는 좋아했고 그냥 일단 새로운 곳에 가는 걸 아이들은 좀 호기심이 많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나가면은 저희가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뭐 낯선 곳에 가면은 적응할 동안 계속 안아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차 안에서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울거나 하면은 간식도 줘야 되고 뭐 달래줘야 되고 그 길이 좀 험난하긴 하지만 막상 가면 또 풀어놓으면 잘 놀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은 좀 울어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차에서 울더라도 내려서 재밌게 신나게 놀아주면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시를 가는 거고 전시회가 좋은 게 보통 큰 미술관 있잖아요. 뭐 서울시립미술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던가 뭐 그런 데들은 아기를 위한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수유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 안에 먹거리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을 자주 가고 미술관 근처에는 항상 맛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이랑 그 맛집도 갔다가 꼭 가방 안에 주스 하나씩 챙겨서 제가 카페 가면은 조이 주스 주고 과자 먹고 그런 간식 타임을 같이 겹쳐서 가면은 정말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한 타임 놀다가 집에 와서 낮잠 한번 자고 그러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그래서 저는 MMCA를 자주 가고 국립중앙박물관 거기도 자주 가요. 거기 또 중간중간에 쇼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거나 뭐 간단히 주스 먹거나 하기 딱 좋아가지고 자주 가고
그리고 올해 조금 뿌듯했던 거는 제가 복귀하면서 올해 제 전시를 열게 되면 조이가 오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서울공예박물관에서 5월달에 전시를 했었었는데 그때 조이가 와줬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하는 사람이다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이 전시회를 열어서 보여주려고. 그리고 페이퍼 아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내에 너무 정보가 없었어서 그냥 해외 작가들의 레퍼런스들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익혔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페이퍼 플라워 분야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서적들이 되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작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서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은 작품들을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 클래스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다양한 걸 해보고 싶으신 분은 저도 책을 작년에 냈었거든요. 뭐 그런 걸 찾아보셔서 기본기를 익히시고 제가 거기에 기본기랑 응용을 하실 수 있게 도안 같은 걸 넣어드렸는데 그런 거 보시고 하셔도 좋고 일단은 무작정 만들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해보시고 이 페이퍼 아트를 하시더라도 정말 다양한 길로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뭐 페이퍼 아트 클래스만 하시는 선생님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이런 걸 굿즈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말 종이의 길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셨다면 일단 해보셔라. 앞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까 봐요. 아직 많이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리스 마무리를 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겠습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해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나 워킹맘들, 워킹데디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이 복귀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할 수 있으니 힘내시고 제철 음식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저랑 또 저희 남편과 그리고 조이와 함께하는 일상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겨울방학 잘 보내고 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